들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진행해 보시죠. 자, 오늘 과제 문제 풀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58 해준다 했어요. 158? 그 질문은 아니고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수능 문제부터 좀 볼까요? 149번부터 풀까요? 149번에 아마 진행, 여기부터 맞죠? 그 앞에 남은 거 없지? 아, 여기 제일 앞에 있다, 이거. 어디요? 136번이랑 137번. 135번은 그때 풀어주셨죠, 선생님이, 그죠? 이것도 숙제였어요. 이거 안 했습니까? 네. 연서 혹시 그 안 했어요. 136, 137 풀어왔어? 네. 우진이는? 손을 안 했다는 거야? 풀었는데 못 풀었다는 거야? 좀 똑바로 의사전달 해주시면 선생님이 어떤 수업 방향을 근데 맞았는지 잡는 데 알 수-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서 맞췄어? 맞았는지 알 수 없어요. 아, 왜냐면 풀기만 했다. 어? 채점을 안 했고. 아, 지금 정신력 구성을 좀 해야 되겠네. 일단 오늘 뭐 이 그지? 이 살풀이부터 좀 하고 시작해야 되겠는데. 큰일 났네. 왜 이러지 여러분? 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 두 문제 손을 대지 않아. 오늘 내가 짚어서 다음 시간에 해도 되니까. 다음 시간 토요일날 풀죠. 이 두 문제 미리 체크해놔. 토요일날 풀어와. 이게 쌤 왜 그런지 알죠? 수능형 문제는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내가 먼저 손을 대면 좋지 않아.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 좌표 대입에 해석하는 툴은 배웠으니 알겠죠?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손을 대보고 나서 물론 여기 나와 있는 137번은 사실 그래프 좌표 대입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긴 합니다. 근데 뭐 대입성의 문제라서 여기서 껴놓긴 했는데 최종 기출이거든요. 올해 수능 맞습니까? 1년 선배들 뭐 수능 20번 5자리 중요한 거 아니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여기다 껴놓긴 했지만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연습한 후에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있겠죠? 149번 여기부터 지금 해왔구나. 그지? 149번이랑 151번, 152번 이렇게 아마 풀이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원래 보통 149나 151이나 152점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관련된 그 참고하기 판단 문제 유형들은 아무래도 뭐 디귿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뭐 직관적 해석이 이루어졌는지 직관적 해석으로 답을 맞췄다 한들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해석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149번부터 얘기를 해보면 기억, 니은은 이 그래프에 대한 움직임만 파악이 돼도 쉽게 알 수 있는 버전이긴 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지금 문제 상황을 보시면 y는 마이너스 로그의 t, 로그의 x 더하기 t 이렇게 보는 게 식을 보기 편하겠죠? 그 다음에 y는 2의 x 마이너스 t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두 교점의 x좌표를 ft를 하지 않았단 말이야.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것은 그래프의 개형을 체크해보는 일이죠. 얘가 지금 얘기하기를 이 자식을 그린다면요 y는 0이 점근선일 것이고 x축 이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 점근선이 잡힐 것이고 이렇게 되면 될 거 되겠죠. 2의 x 마이너스 t입니다. 아마 t가 커질수록 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요놈 얘부터 그리면 그래프가 x는 0을 기준으로 원래 로그 e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했으니까 x축 대칭해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로그 x 더하기 t가 되겠죠. 얘는 이제 t가 커질수록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교점의 x좌표 여기를 ft라고 하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석을 할 때 이런 그림을 판을 두고 이제 해석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야죠. 우리가 ft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환경에 놓여 있구나 정도는 쉽게 파악이 되는 환경입니다. 그때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 중 기억, 니은, 디귿 중 참인 걸 골라라 하고 나왔습니다. 기억 F1은 1이다 그리고 F2는 2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대입보면 되죠. 그죠? F1이 1이라는 건 이런 뜻이야. T가 1일 때 F1은 1 대입하는 거잖아. 그쵸? 이거 뭐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쓴 거야. 그쵸? T에 1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때 F1이 1이냐라는 건데 T에 1을 집어넣어버리면 요 식은 2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될 것이고
로그식은요 마이너스 로그 2x 더하기 1 이라는 식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교점의 x좌표가 1이냐 이 소리잖아. 그럼 여기에 1을 대입하고 여기 1을 대입하면 둘 다 1 나와서 같은 결과 나옵니다. 교점이 맞다는 소리인 거지. 정답. 그죠? 여기 마찬가지 t에 2를 대입한 그 함수에서 x에 2를 대입하면 같은 점이니 뭐 얼마인가 확인해 보시면 정답. 얘는 식이 나와서 기억은 참이다 되겠네요. 되겠죠? 자, 니은에서 들어가면 니은은 t 값이 증가하면 t가 지금 뭐 실수긴 한데요. t 값 증가하면 ft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ft의 뭐 함수의 성향을 파악해 봐라 이런 얘기겠죠. ft가 증가함수인지. 그러면 t가 증가한다는 건 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 그래프는 위로 간다는 얘기인데, 자 둘을 같이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ft가 점점 이렇게 커지겠죠. 교점이 뒤로 밀려갈 거니까. 그러면 얘가 t가 커지면 ft를 크게 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얘가 또 위로 올라가면 또 ft는 뒤로 가겠죠. 그죠? 그 얘가 위로 올라가면 또 ft를 크게 만든 역할을 하는 거니까 둘 다 커져버리면 ft가 더 많이 커지겠지. 기억, 니은 참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 환경으로 충분히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디귿입니다. 디귿. 디귿이 뭐 당연히 핵심인데 t가 양수인 범위에서 근데 네? 이거 A가 B랑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A 더하기 B는 뭐라고요? A가 B랑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기억, 니은은 참인 게 나왔고 디귿도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해되겠어요? 기억이 참이면 A는 100이고 그런 얘기야. 그 가로 안에 있는 명제는 되게 특이한 진행이죠. 이게 이 평가에서 이런 이상한 짓을 한번 했다가 이제 안 합니다. 알겠죠? 우리도 이 문제 만났을 때 갑자기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왜 애들이 이렇게 막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객관식 주니까 보통 5번을 찍는 애들이 많고 아니면 3번을 찍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그런 모양새를 방지하고자 나름 머리를 쓰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객관식이 아닌 상태로 뭔가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할 만한 나름 머리를 쓰는 너 뒤졌어 너. 나름 머리를 쓰는 그런 상태인 건데 알겠죠? 그래서 되게 특이한 패턴의 어떤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시행하더니 이제 안 하던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뭐 그런데 봐봐. 디귿 갈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쌤이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그거를 적용했을까가 난 사실 제일 관심사예요. 왜냐면 배운 걸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저번에 이 디귿에서 내가 이미 스포도 날렸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번에 쌤이 수능 해석에서 이런 걸 했죠. 1번 함수가 있고 2번 함수가 있어. 교점의 x좌표를 내가 x1이라 가정한다면 질문이 x1이 1보다 큰지 확인해봐.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이런 거 보통 어떻게 확인한다? 대입. 그렇죠. x의 1을 둘 다 대입해서 누가 더 큰지를 보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 볼게요. ft가 t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해봐 라고 했는데 그 말은 ft가 여기 있잖아. ft는 x좌표입니다. 그러면 이 ft는 요놈이 t보다 크냐라는 건 t가 더 앞에 있는 거 맞지? 난 얘기란 말이야. 알겠죠? 여기서 선생님 내용을 딱 봤을 때 먼저 생각난 게 난 요거. 이해됐습니까? x의 t를 그러니까 ft는 얘들 교점이니까 x의 t를 둘 다 대입한 y 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t를 둘 다 대입할 때 뭐 1번 함수와 2번 함수라 가정한다면 그죠? 누가 큰지를 보면은 t가 뭐 ft보다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가 확인되겠죠. 그래서 수건 가지고 왔니?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 뒤졌어. 이거 끝나고 나만 알겠지? 너무 쉽게 보겠습니다. 했어요. 풀었어요. 알았어요. 지금 때릴 수도 있음을 미리 알고 있으세요. 끝나고 다 따라봅시다. 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t를 대입해보면 1번에 대입하면요. 1번에 아예 여기 있을까요? 1번에 대입하면요. 1번이 마침 또 이렇게 뭐 모양이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안 가네. 1번에 대입한 결과 쓰면 1인데 1, 2의 빵스죠? 2번에 대입한 걸 아니구나. 밑에가 이거 맞구나. 1번이 요함수니까 t를 대입하면 2의 빵스 1 맞는 2의 빵스이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밑에 t를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로그 2의 t 더하기 t입니다. t 마이너스 로그 2의 t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지금 얘 질문이 이거야. t가 양수인 범위에서는 그죠? t가 만약에 얘보다 앞에 있다라는 건 t가 여기 있다라는 건 2번에 대입하는 게 큰 거니까 알겠죠? 얘 지금 질문의 취지는 이럽니다. 야 t가 양수일 때는 2번 얘니까 t 마이너스 로그 2의 t가 1보다 항상 크지? 이걸 질문한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다시요. 봐봐. 얘 질문이 t가 양수일 때는 ft가 t보다 크거나 같니 그랬잖아. 그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t보다 ft가 크다는 건 ft보다 앞쪽에 t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x에 t를 집어넣으면 2번에 대입한 y좌표가 1번에 대입한 y좌표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얘가 주장하는 게 그런지 확인해봐 이 말인 거잖아.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얘일 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지라고 보는 거죠. 같은 거야 되는 거죠. 늘 있으니까. 그죠? t가 양수면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지라는 질문인 겁니다.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나는 뭐만 확인하면 돼? t가 양수인 범위에서 얘가 항상 성립인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 부등식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부등식에서 그래프를 하는 게 맞죠. 여기에 만약에 발레를 찾기 위해 숫자 몇 개 대입해보는 것 또한 괜찮은데 생각보다 발레의 지점이 되게 좁기 때문에 대입을 잘해야지만 뚫릴 거예요. 알겠죠? 다른 예를 들면 여기에 루트 2 같은 거 대입하면 발레가 돼요. 그걸 잡아낼 수 있었으면은 이제 되게 센스 있게 잘 잡은 거고. 알겠죠? 여기만 단순하게 로그 2의 t니까 뭐 2 같은 거 넣어보고 4 넣어보고 8 넣어보고 이 친구는 발레를 못 잡았을 거예요. 1과 2 사이에 있는 그 숫자를 넣어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레를 잡으려고 했던 친구들은 루트 2 같은 게 필요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요거 산수도 가능할 거니까. 알겠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센스 있는 풀이지 좀 뭔가 제대로 된 논리적 풀이는 아니니까. 알겠죠? 그럼 제대로 가려면 이 부등식을 해석해야죠. 그럼 얘를 그릴 때 우리가 좌변과 우변을 보통 그려서 비교하잖아. 당연히 이대로 그리면 안 되지. 그리기가 불편하잖아. 2를 넘기고 얘를 넘기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릴 건요. t-1이 로그 2의 t보다 항상 큰지 모르는데 t가 양수일 때. 그럼 얘를 그리면 되잖아. y는 t-1과 몇 번이죠? 149번입니다. 계삭스 149번입니다. y는 로그 2의 t. 얘 둘을 그리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봐. x축과 t축과 y축이 있는 단계를 그려볼게요. 얘 어떻게 생겼어? 1,0을 지나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겠습니까? 얘는요 1,0을 지나고요 직선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맞아? 그럼 야, 이 직선이 얘보다 항상 크냐고? 아니잖아. 여기 사이에 있는 이 직선이 작잖아. 이해됐어? 거짓이네. 이건 확실하게 보는 거지. 이게 완벽한 논리적 풀이가 될 수 있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쌤 아까 말한 게 분명 여기 봐봐. 여기도 2를 놓고 여기도 2를 놓고 똑같아지지. 그잖아. 2는 똑같잖아. 여기 두 번째 교점이 잡아낼 수 있으면 2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림으로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죠. 0과 1 사이의 숫자를 아무리 때려봤자 다 참인 것밖에 안 나와. 2보다 큰 걸 아무리 넣어봤자 참인 것밖에 안 나온다고. 발레에서 생기는 구간은요 1과 2 사이란 말이야. 그럼 루트 2나 뭐 2분의 3이나 이런 걸 넣어본 친구들은 뭔가 상황을 통해서 안 될 수도 있구나 파악했겠지만 이 사이에 발레를 잡아내지 못해서 나머지 것들만 대입한 친구도 참이라고 틀려버렸겠죠.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그래프적 해석이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야 정확히 파악되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해석이 중요하고요. 쌤이 지리응답 받다가 이제 그 문제의 어떤 복습이나 숙제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그 수업 때 한번 얘기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수능형 문제 쌤이 자꾸 먼저 풀으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수능 유형은 여러분들이 1차 그 풀이할 때 요건 쌤이 뭐 어떤 환경에 개별 상담할 때 이런 얘기 꼭 해드리는데 수학 공부라는 것이 문제 풀 때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문제를 푼 이후의 행동 때문에 실력이 느는 거죠. 문제를 푼 다음에 채점할 때 맞았다를 보면 실력이 늘겠죠. 왜? 이 문제는 이렇게 푼 게 맞아. 라는 확신이 들 거니까. 아주 약간의 실력이 늘겠죠. 혹은 문제를 푼 다음 틀렸어. 그때도 실력이 늘죠. 이 문제를 풀면 아니네. 이게 더 중요한 실력이죠. 그잖아. 그 다음 다시 풀어서 답을 잡았으면 실력이 늘었겠지. 다시 푸는 과정에 자기가 뭐가 잘못됐고 이 문제에서 뭘 오는지 알았을 거니까. 그 다음 진짜 실력을 여러분들 성장시켜주는 건요. 내가 다시 풀어도 잘 안 되는 문제풀이를 듣고 난 뒤의 행동이죠. 그걸 다시 복습할 때. 요때 가장 많은 실력이 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수능 문제에 대한 구조도 얘기해 줬잖아. 개념과 기본 유형 그 다음 사이는 필요 없다니까? 수능이야. 수능에서 비벼낸다고. 그럼 여기에 갭이 세단 말이지. 여러분 느껴봐도 알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요거 말해줘 갑자기 막 이상한 문제 가지고 해석을 올라오고 이런 문제를 좀 두들기고 있잖아. 확실히 해석이 빡세고 풀이가 빡세단 말이죠. 다만 그거를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어떻게 완벽한 논리적인 걸 알려준단 말이야. 이게 약간의 직간에 투입해도 답은 구할 수 있으니까.
원래 모의고사 문제는 70%만 정확하면 웬만하면 맞춰요. 주관식 조차도.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꽤 됩니다. 70%만 정확해도 얼추 다 맞아요. 근데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왜? 중요한 순간 나머지 30%된 내가 판단하지 못하는 포인트는 틀릴 거니까 어차피. 알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 완벽을 기해서 공부를 해드리는 건데 그러면 쌤이 꼼꼼하게 완벽한 논리적 환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거를 복습하고 확실히 다시 저런 방식으로 풀어낼 때 여러분 성장하는 실력이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드리면 이걸 완벽히 풀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이를 도전하고 내 풀이를 확실하게 케어해 놓고 난 이렇게 접근했어. 근데 여기서 막혔어. 이런 걸 본인이 정확히 지각하고 있어야 돼. 그게 숙제인 거야. 이 문제를 정확히 풀고 공부해서 풀어오라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걸 한 상태에서 쌤 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비교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복습 시간에 그렇게 다시 또 풀어봐야 되는 거지. 그럼 자기가 진행할 때는 내 풀을 보면 안 되겠죠. 왜 수업 들었으니까. 방향성을 잡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방향성만 가지고 자기가 다시 풀 때 디테일은 나랑 다를 수도 있어. 상관없어. 방향성이 맞으면 다른 조건을 하더라도 잘 보일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복습을 해야지 이 수능적 실력이 느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예전 거에 대한 수능 유형들이 지금 조금씩 진행하고 있고 수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수능 유형이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해? 수능 유형은 수업한 이후에 해야 될 복습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미 놓쳐버린 친구가 있다면요. 지금 그쪽을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최근에 하고 있는 거 확실히 따라가야 돼.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하면 돼? 영상 다 찍혀 있을 거니까 그거를 안 푼 상황에 강의만 다시 듣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강의만 다시 듣고 다시 공부하는 건 사실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또 큰 공부는 안 되죠. 이미 그 풀이를 안 해본 경우로 강의를 듣는 거니까. 그러면 남겨놨다가 이거는 어차피 진행하는 수업이면요. 좀 시간을 여유롭게 잡고 나중에 해도 돼요. 왜? 수능용 어차피 계속 풀어낼 과정들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일단 냅둔 다음에 수능 유형들 알겠죠?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그때 딱 한 문제라도 풀어보고 그 날짜에 대한 강의를 챙겨서 비교 분석하는 거지. 그럼 거기서 해야 될 건 다 해결될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걸 지금 꼭 밀린 걸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부터 다음 수업을 위해서 내가 좀 미션부터 확실히 해야지. 그래야 지금부터 이제 내가 쌤이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다 이수가 될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혹시 밀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추가적인 시간을 난 따로 관리해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나 수능 유형은 수능 유형이 아닌 것들은 시간 다 빨리 풀어서 안 되면 빨리 집어내면 되냐. 그럼 되고 수능 유형으로 딱 카테고리 분류한 것들은요. 제대로 시간 투자해서 시간 투자가 뭐 짧으면 5분 길면 한 20분일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가 여러 개 해봐야 되니까. 알겠죠?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강의를 본다든지 그걸 토대로 질의응답을 해버려야 돼. 알겠죠? 아니면 그 복습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강의만 들은 다음에 아 이렇게 풀라는 이구나를 공부하는 건 효과가 적을 거라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이미 밀려버린 것들은 냅뒀다가 추가적인 시간을 내서 풀어보고 강의를 때 풀어보고 질문하는 알겠죠? 그런 식으로 피어하면 자기가 푼 풀이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질의응답 해버리면 사실 그 강의 다시 들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질의응답 할 때 뭔가 잡아줄 거니까 쌤들이.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케어해서 밀린 것들을 좀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밀지 마시고. 자, 이건 그렇고 151번으로 가보시죠. 얘도 151번은 기억 니은이 이제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 문제인 거고 알겠죠? 디귿이 조금은 센스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요거는 뭐 기출이라서 넣어놓긴 했지만 최근 트렌드는 아니다. 뭐 저번에 얘기했죠. 이게 어쨌든 얘도 평가원 기출 20년도고요. 오른쪽 거는 22년 수능이지만 오른쪽 게 좀 더 쉬웠을 겁니다. 프로만 친구들 이제 파악이 될 건데 요 정도의 레벨 혹은 요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최근 이제 요 이후겠죠. 이후에 내고 있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도 경험했지만 좀 더 그래프를 운용하는 문제. 최근이 어디까지예요? 아, 뭐 우리가 여러분이 보는 게 2025학년도와 6학년도잖아요. 그렇죠? 2026학년도는 뭐 최근이나 그렇죠. 최근에 대한 명시를 굳이 뭐 지금으로 표현한 최근은 2022학년도쯤부터 그랬습니다. 왜냐면 여기 위에 보면은 봐봐. 우리가 푼 149번 동안 그래프의 환경에서 운용하는 걸 요구하는 거지 디테일한 그래프 해석을 요구한 게 아닌 거니까. 그리고 위로 올라가 버리면 최근이라는 사실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146번이나 147번이나 148번 같은 그래프 해석 및 추론인 거죠. 성질을 파악하는 기억 니은 디귿의 시절이 약간 끝난 느낌? 알겠죠? 그래서 쌤이 원래 이전 교재는 좀 더 많은 문제를 구성했지만 알겠죠? 많이 덜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에서 내 것만 그래도 이 정도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최소한의 유형만 냅두고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갈아탄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런 상태로 지금은 변화가 된 시대에 여러분들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또 혹시 모르는 상황이라 두문정도 남겨놓은 거지. 옛날에 평가에서 이런 건 낸 적은 있다. 이런 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거든. 알겠죠? 그게 요 시절을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얘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알겠죠? 이 밑에 있는 해석을 하려면 그려놓고 봐야 되니까 2차 함수가 줬고요. 0,2가 꼭지점이고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니까 x축과 교점은
이렇게 되겠죠? 2차 함수가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1,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2. 이런 상태 2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함수는 이렇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1이 그러다 이 정도는 있을 거니까 약간은 사실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y는 2x. 얘가 이제 요 점이 잠깐만요. x1이 작으니까 요 점의 좌표가 x1, 여기 대입할까? 2x1. 여기 상관없죠? 어디 있지? 얘가 지금 깔끔하니까 얘는요 x2, 2x2 이거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기억 x2가 여기 있죠? x2 2분의 1보다 큰지 확인해라. 이거는 이제 많이 하던 거죠. 2분의 1은 이 함수와 이 함수 둘 다 대입해서 누가 더 큰지 확인해. 비교되겠지. x 2분의 1 앞에 있는 뒤에 있는지 그죠? 이렇게 하고 니은입니다. 이것도 쉽게 할 수 있죠. x2 마이너스 x로 나눠야지. 그죠? 그래서 니은의 질문이 당연히 이렇게 봐야지.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 1보다 작은지 확인해라. 이렇게 나왔어. 그죠? 그럼 지금 나한테 뭘 묻는 거야? 두 점의 기울기 얘와 그죠? 요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보다 작은지 확인하네. 1은 어디서 잡았어? 요즘은 참이라 해서 니은이 참이 어디지? 3이 참이에요? 알겠습니다. 1보다 작다는 얘기인데 1보다 작은 거 어떻게 판단했어요? x는 yx를 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 yx 한다는 거죠.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죠? yx 붙고 얘가 기울기가 와서 얘가 더 누워있으니까 얘가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끝냈다는 거지. 네. 근데 이걸 그린 건 네가 대충 막 그린 거 아니? 그잖아. 만약 그래프가 2차 함수가 지수 함수가 가파르게 올라가거든. 이렇게 올라가면 y는 좀 커 보이지 않니? 그래도 1보다 작아요. 왜죠? 세하고 지수 함수가 가파르게 돼. 알겠습니까? 야 원래 얘가 이렇게 생겼어. 원래 가파르다고. 그러면 이 기울기가 y랑 이렇게 생겼어. 가운데. 그럼 크네요. 그러네. 사실은 잘 푼 건 아닌 거지. 왜? 자기가 그린 그림에 기댄 거잖아.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내가 그린 그림에 나의 방식에 의해서 답이 결정되는 이런 비논리적인 알겠습니까? 접근한 거죠. 알겠습니까? 물론 뭔가 약간 선생님 제가 나름대로 좌표를 찍어 사실적으로 그려봤더니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확률은 올라가겠지만 알겠죠? 정확하진 않죠. 그러면 1을 어떻게 잡아내야 될까? 0,1이랑 오케이 0,1이랑 1,2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쵸? 오케이 이렇게 정확한 좌표를 잡아주면 얘가 잠깐만 0,1이랑 1,2 잠시만요. 이걸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쌤 생각에는 아마 마이너스 1,0과 0,1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상관없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알겠죠. 어쨌든 그렇지. 우진이처럼 정확한 좌표를 잡아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여기 지날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보면 얘보다 위의 점과 얘보다 아래 점을 그을 것. 잠깐만 있어봐.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오씨. 좀 확인이 안 되지 않냐? 잠깐만 있어. 여기랑 너 지금 1,2여기잖아. 내 생각은 아닌데? 아니 쌤두 개를 잡아서 어떻게 기울기를 비교하나요? 응? 두 점을 잡아서 어떻게 기울기를 비교하나요? 지금 뭐냐면 질문이 얘는 이 점과 이 점 사이 기울기 얘기한 거잖아. 그치? 얘가 말하는 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고요. 요 기울기. 그치? 우리가 잡아야 될 건 1이랑 기울기 비교해야 돼. 1이랑 기울기. 그쵸? 그럼 1이랑 기울기를 이 두 점을 기울기와 1이랑 기울기 비교하는데 지금 우진이가 0,1과 선생님 1,2를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얘가 그림을 참 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지 않나요? 우진이 너 그림에서 비교하셔도 됩니까? 그림을 크게 그리면 보이지 않을까? 그럼 크게 그리고 점을 좀 잡고 중요한 건 우진이처럼 점을 정확히 찍고 잡아야 돼. 이를 잡은 다만 이 기울기 관계가 보일 만한 점들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0,1을 마이너스 1,1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얘가 여기 지나니까 0,1을 지나잖아. 얘 이렇게 지날 거 아니야.
이 점과 지금 요 위에 있는 점과 여기 위에 있는 점. 사실 좀 감이 좀 안 오긴 합니다. 잠시만요. 내가 그림만 다시 그려볼게요. 내가 그림이 이상한 겁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데, 그죠? 직선 하나가 마이너스 평을 지나면서 이렇게, 얘가 요금을 지나죠. 잠시만요, 여러분. 얘가 요금을 지나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을 그은 직선이랑 요 직선이랑 쉽게 말해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보다 좀 안에 있는 점이랑 얘보다 위에 있는 점을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쵸? 야, 근데 이렇게 그리면 기울기 비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응? 뭐지? 잠시만요. 응? 이거 작다. 이 점을 이용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비교가 될 텐데 왜 그림에서 안 보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헷갈리는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내가 그림 다시 해볼게요. 왜 안 보이지 나한테? 우진이 확인하게 됐어? 그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어? 확인되는 그 이야기를? 잠깐만요. 여기랑 y는 2x 0,1이 지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만요. 이 함수가 1,1을 지나네요. 얘가 이걸 고쳤구나. 얘가 1,1을 지나네. 이해되겠어요? 그게 필요하네요. 설명을 위해서는. 그죠? 내 1,1을 여기 찍어버렸으니까 그림에서 안 잡히는 거지. 얘가 1,1을 지났네. 그냥 그런 명확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아니면은 그림의 형태로도 다 잡아도 다 말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수함수를 자세히 따져보면 지수함수가 0,1도 지나고 1,2도 지나야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면 잡히는 거야, 지금 이제. 그죠? 그럼 지금 내가 잡을 때 봐. 얘와 얘의 기울기가 1이랑 기울기인 거고. 좀 이상하다. 여기 이렇게 가겠지. 여기 아래로 볼록이니까. 확대하면 얘가 분명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랬으니까 그래서 요 기울기랑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요 점과 헷갈려. 여기 있는 요 점을 이렇게 그을 거라고.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즉 기울기가 1이라는 점에 대한 구현을 꼭 어떻게 해야 돼? 지수함수 위에 있는 0,1과 아까 오징어 말은 그냥 맞아 1,2를 하는데 이게 둘 다 y는 2의 x는 위에 있음을 인지해야지만 기울기 비교가 명확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3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게 그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프상으로 확실히 비교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 나처럼 저렇게 내가 위에 있는 점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그 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디귿으로 가봐. 디귿. 2분의 루트 있는 선이 별로 안 좋아서 루트 2분의로 쓸게요. y1, y2는 1입니다. 이게 얘는 간단한 하나의 경험으로만 인지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이런 류의 문제를 많이 풀던 시절도 지나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익숙한데 여러분들 익숙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시절에 어떤 시절이냐면 봐봐. 지금 y1과 y2가 뭐냐면 얘가 y1이고 얘가 y2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류의 기억, 니은, 디귿 해석 문제를 많이 풀어본 나로서의 그 경험을 간접으로 비춰드리면요. 이렇게 좌표에 곱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합이나 차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비교가 편하단 말이에요. 곱했을 때의 변화를 잡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 그럼 보통 y1과 y2를 잘 질문하지 않고 보통 x1, x2를 많이 질문하는 것도 이런 놈들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럼 지금 이 점의 위치에 대한 환경을 체크해보면요. y1이 뭐랑 같냐면 2의 x1과 같고 y2가 2의 x2랑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기억, 니은, 디귿 해석 문제에서는 곱도 원래는 잘 질문하지 않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x1에 대한 그 질문이 주로 이루기 때문에 결국에는 x1, x2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봐도 된다. 물론 근데 그걸 알려면 이런 류의 문제 경험치가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그 경험치가 지금 굳이 따지면 여러분 내신할 때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 최근 수능 데이터에서 이런 거 많이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냥 이런 모양을 형태를 바꿔 접근하면 좀 쉬울 수 있구나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는 굳이 깊이를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얘는 이런 얘기야. 얘 같은 경우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쓰이고요.
y1 곱하기 y2는요 얘를 적용하면 그지? 2에 x1 더하기 x2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곱으로 접근하지 말고 합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지. 곱이 더 함수 자체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얘기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으로 바꾸는 게 낫고요. 그리고 얘는 이게 빵생이야. 이래서 위에 걸 떼면 결국 이 질문의 의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x1 더하기 x2가 0보다 작은지 확인해봐라. 이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건 디귿은 형태를 바꾸라고 된 거야. 알겠죠? 그러면 봐봐. 얘 같은 경우는 x1이 여기 있는 음수고요. x는 여기 있는 양수인데 그래서 x2가 뭐 지금 쓰인 그림은 여기 있겠죠. x 양수인데 얘가 2차 함수가 대칭 함수니까 얘가 더 멀잖아. 그렇죠? 더 밑에서 만나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요놈의 절대값이 얘의 절대값보다 크겠지. 둘을 더하면 음수겠죠. 당연히. x1에 대한 음수값도 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쉽게 참이다라는 게 밝혀지고. 알겠죠? 남은 건 뭐야? 이쪽만 남았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x1 더하기 x2보다 작냐라는 건데 이 또한 봐봐. 이걸 접근해가는 과정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쌤 얘를 반을 딱 나눠서 중점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지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의미죠. 근데 쉽게 체크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에 적용할 때는 뭐 그게 적용 잘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가는 게 좋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잘 안 보인다면 이제 식을 움직여봐요. 그럼 얘를 움직여봤을 때 뭐가 좀 그나마 낫냐면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 위에서 기억에서 아마 x2가 2분의 1보다 크다가 뭐 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참이했다 가정을 하고요. 체크 좀 해보면 이렇게 가볼게요. 보자. x1이 음수지. 잠깐만요. x1이 음수죠. x2는 2분의 1보다 큰 놈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얘를 넘길게요. x2를. 알겠죠? x2를 넘겨버리면 아니면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도 되는데 뭐 상관없어. x2를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x2 x1 여기에 마이너스 곱한 식으로 만들면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죠? x1과 x2를 다 분리시켜보면 잘 봐봐. 얘가 양수긴 한데 이거 0.5보다 큰 양수야. 이건 뭐야? 보기 주문이죠. 기억에서 밝힌 게 있으니까 이거 신경 쓰고 있어야 돼. x2는 어쨌든 0.7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면 얘가 0.7 뭐 0.5보다 크니까 그럼 이 값의 결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 얼마나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x1은 마이너스 1보다는 더 큰 값이니까 마이너스 0. 얼마일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큰 게 맞다. 이것은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합이나 차로 세팅해보면요. 그 관계를 파악하기가 확실히 쉽다. 알겠죠? 근데 곱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곱의 모양들을 보통 이렇게 바꾸라고 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15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52번입니다. 수능 해석이죠. 문제 해설 얘기가 많습니다. 4번부터 여기가 1까지 상태에서 y는 1과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 B라고 수도 A도 좌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쌤 1전에 얘기했지만 그래프는 꼭 필요하면 그리자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필요한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프의 필요성을 느껴지진 않고 물론 사실 밑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같은 이런 문제 풀 때 보통 그래프가 있으면 좋겠지만 뭐 일단은 안 그리고 풀면 더 좋은 거니까 일단은 잠깐 냅둬볼게요. y는 1과 y는 로그 ax와 y는 로그 4ax 만난 점 a가 필요해요. a는 얘가 1이면 얘는 a겠지. a, 1이야. 그죠? b는요? 얘가 1이면 4a, 1이야. 아직까지 그래프 필요성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잡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이 y는 얘와 만난 점을 c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a분의 1 a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a분의 1, 1입니다. 그죠? d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1은요 4a분의 1, 1분의 1, 마이너스 1. 오케이 땡큐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좌표 다 나왔네? 서로 질문 기억입니다. A, B를 얘와 얘를 그죠? 1대 4로 매분하는 점은 0,1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뭐 좌표만 좀 그려볼까요? 좌표가 대충 이런 식일 것 같은데 대충 그려볼게. y는 1이 여기 있고 y는 1이 있고 이렇게 y는 이렇게 있고 y는 마이너스 1이겠죠. 기억을 여러분이
외분점 공식으로 구해도 되고, 알겠죠? 그냥 찍어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A가 되게 작은 값이에요. A가 뭐 이쯤이다 치면 A 콤마 1.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쯤 B 4A 콤마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말하는 게 봐봐. A, B를 1대4 외분이야. A로부터 1대4 외분이야. 여기 길이가 A고요. 여기 길이가 4A입니다. 그쵸? 그러면 A, B를 1대4 외분이면 저쪽에 있을 거니까 1대4 외분 요점 맞네요. 0,1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아니면 외분점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죠? 1대4 외분 내가 공식 복수 한번 할 겸 해볼게요.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 알아야 돼. 되겠죠? 평가에서 한 번씩 낼 때가 있습니다. 외분점 공식은요, 핵심이 차죠, 차. 가볼게. 그림으로 바로 쉽게 나오면 이건 외분점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 접근인 거겠죠? 이해를 못했어. 선생님, 저 외분점 잘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공식만 알면 되겠지. 공식을 적용하면 둘의 차분해, 마이너스 3분의 지그재그 차야. 4a 마이너스 4a야. 콤마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고. 되겠습니까? 계산하시면 0,1 나옵니다. 알겠죠? 뭐 공식을 풀든 그림을 풀든 어쨌든 기억이 참이다. 많이 나오고요. 알겠죠? 이해입니다.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면 이렇게 나왔어.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는 그림을 그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프까지는 안 그려도 좌표는 설정해야죠. 그러면 AB는 여기 있는 게 확실하고요. 직사각형이라면 CD를 봤을 때, 그죠? 여러분 C가 더 커요? D가 더 커요? C의 X좌표가 커요? D의 X좌표가 커요? A분의 1이 더 큰 거야? 4A분의 1이 더 큰 거야? C A분의 1. 네, A분의 1이 더 큰 거죠. 알겠습니까? 왜? 통분하면 4A분의 4잖아. 그쵸? 얘가 더 크잖아. 같은 분모에 분자가 크니까. 알겠습니까? 즉, 얘가 더 큰 거야. 아니, 얘가 더 큰, 잠깐만 있어. 잠깐만요. 맞잖아. 얘 4배에서 얘가 큰 거잖아. 아, 얘가 큰 거 맞네요. 아, 그렇죠. 내가 머릿속에 잘못했어. 자, 아무튼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직사각형이냐면 봐봐.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C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죠. D좌표가 A분의 1, 마이너스 여기 있어야지. D좌표가 4A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있죠. 그래야 얘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가 같냐 이 말이잖아. A는 4A분의 1과 같냐 이 말이야. 구하시면 A는 2분의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고 A는 양수니까 얘는 차항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디귿은요. 푸시면 돼요. 디귿은 AB의 길이 AB의 길이 4A AB의 길이 그죠? 그 다음에 CD의 길이 요 길이죠. 요 길이 얘 빼기 얘잖아. 그쵸? A분의 1 빼기 4A가 3이구나. AB의 길이는 3입니다. AB의 길이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 A분의 1 빼기 4A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알겠죠? 얘가 크면 A 범위 구해라. 요거는 뭐 여러분 양변에 4A를 곱해서 2차 방정식 푸시고 2차 분도식 푸시고 해야겠죠? 거기에 기본 조건 잘 챙겨서 겹치는 범위 잡아주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푸시면 이것도 참고지 파악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확실히 좀 명확한 그래프 잡혀진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지금 보면 결은 좀 달라요. 151번은 선생님이 그래프 해석이라 부르는 거고 152번은 그래프 해석처럼 생겼으나 실제로 풀이는 거 이건 좌표대입 문제죠. 사실은. 알겠죠? 그런 문제로 파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의 추세는 좌표대입 쪽이 훨씬 강한 추세라 보시면 되고 그래프 해석이 이런 기억리는 디귿보다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던 그런 왜 되게 디테일한 그래프 해석 있잖아. 움직임을 잡아내는, 그죠? 점근원을 잡아내는, 그래프의 개형을 잡아내는, 흡사, 수투에서 보는 미분의 활용 문제 그래프 추론처럼 지수로그 함수의 추론 해석 쪽의 문제가 좀 더 잘 나온 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3번 함수 답들 진행하고 오늘 3번 함수 진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10분 씩. 됐어. 비밀이 다음에 놀러올 때 내가 당당하게 너는 뭐 훨씬 내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뭔가 파이팅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수능용 얘기 됐고 또 이제 3강 2단원의 기본 얘기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이제 일반각 얘기랑 그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 정도만 이야기했습니다. 삼가함수 오늘 이제 총 정리하면서 그 잡아볼 수 있도록 쌤이 빼놨는데 삼가함수 또 우리가 이 수능 연습 하기 전에 또 가벼운 연상 문제를 한번 점검을 했었죠. 그때 프린트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한 스피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번에 얘기한 일반각도 호도법 관련된 문제에서 158번은 쌤이 한번 풀어드릴게요. 158번이 이거는 한 내신 유형이긴 한데 정말 가끔 평가원도 수능 쪽 문제, 모의고사 문제에 활용되는 경향이 있어서 알죠. 활용된다라는 게 원제는 이따 뒤에 있는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활용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 툴은 좀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 출제 빈도 확률 높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알겠죠? 건드린 적도 있기 때문에 점검 한번 하자고 한 문제만 넣은 거예요. 알겠죠? 자, 요게 이제 내신 때 맨날 하던 패턴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세타가 3, 4분면 나올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지나는 4분면을 모두 파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타가 3, 4분면이라는 것은 세타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 사이라는 거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구나 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그거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의 관점의 문제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각을 표현할 때는요 항상 일반 각에 대한 표현이 세팅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이 문제 당하는 거야. 그렇죠. 2n 파이 플러스 파이부터 2n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다는 소리야 라는 이런 식으로 각을 인식할 수 있냐의 관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풀려요. n은 정수일 거니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4분면은 뭐 하시고 양변을 3분의 곱해버리면 3분의 세타의 범위가 밝혀지겠죠. 정리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합쳐 쓸게요. 3분의 2n 플러스 1파이거든요. 3분의 세타. 요것도 뭐 정리하기 편하게 하려면 아예 통분해버릴게요. 2분의 4n이니까 4n 플러스 3파이잖아. 그쵸? 3분의 곱해버리면 6분의. 요거는 이제 다음 행보를 위한 답을 좀 편하게 구하기 위한 센스죠. 이렇게 쓰면 낫겠지. 알겠습니까? 자, n이 정수기 때문에 얘가 존재하는 사분면은요 대입이 제일 깔끔합니다. 알겠죠? n이 만약에 0이라면 3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 있으니까 1사분면에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두 번째 n이 만약에 1이라면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파이가 되는 거야. 파이보다 크고 3, 4개 딱 봐도 1 넣어버리면 6분의 7파이 3, 4일 수도 있네요. 그죠? n이 만약에 2라면 3분의 5파이 그럼 4사분면이니까 4사분면이죠. 3, 4, 2 넣어버리면 6분의 8 11, 6분의 18 4사분면일 수도 있겠네요. n이 만약에 3이라면 3 넣어버리면 3분의 7파이가 나온단 말이야. 얘랑 얘가 같은 동경이죠. 그죠? 그 말은 반복된다는 거지 이제부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에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해라라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타가 이사분 각이야 라고 해서 여러분 단순하게 뭐 이사분면을 그렇죠.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구나 라고 인식하면 안 되고 알겠죠? 범위가 뭐 주어져 있다면 가능한 얘기겠지만 알겠죠? 항상 기본적으로는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부터 2n 파이 플러스 파이까지다. 뭐 이렇게 일반 각에 대한 문제는 항상 신경 쓰고 있어라. 알겠죠? 그래야지 당하지 않는다. 이런 뭐 메시지 담는 그런 기본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숙제 문제 중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168번까지는 160번이요. 160번. 하나 보시죠. 160번입니다. 세타와 7세타가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라는 게 그래서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는 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차가 그 풀이를 뭐라고 했다는 걸 알겠습니다. 얘기해보세요. 차가 N파이. 차가 N파이?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 사실 2n 플러스 1파이. 알겠습니다. 네. 차가 2n 파이 플러스 파이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확인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동경이 하나 있는데 그죠? 여기는 뭐 알파를 가정할게요. 그죠? 그 두 번째 각이 얘랑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 이만큼이 베타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분명 그지? 합과 차의 어떤 성질이 있을 거니까 선생님 말대로 차가 얘를 지워버리면 베타에서 빼버리면 파이니까 그렇죠? 차가 파이구나 쓸 때는 일반각으로 이렇게 써야지
알겠죠? 차가 2n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면 얘가 되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알겠죠? 얘를 원점 대칭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차가 얘가 되면 대로 풀면 되겠죠. 그러면 차를 구하면 7세타 빼기 세타니까 6세타가 자, 합쳐 쓸게요. 2n 플러스 1파이가 되면 된다. 6 나눠서 n에 대입해 하시면 이 범위 안에 각이 잡히겠죠. 알겠죠? 답은 6분의 파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걸 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삼각함수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또 뭐 이전에 그 또 일반 연산 했던 거라 쌤이 그걸 감안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169번 풀어와봐. 우리가 정의는 정확히 알고 있는 얘기하는 169번 풀어와봐. 169번 1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답은 다 잘 보일 거라 보는데, 자, 삼각함수 정의가 뭐였죠, 여러분? 여기는 이제 가볍게 총정리 아예 팍 해버릴게요. 삼각함 정의라는 건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을 위해서 그죠? 동경을 잡았을 때, 물론 하나의 점으로 동경을 잡죠. A, B가 말하겠습니다. OP에 의한 각. 동경 표현을 이렇게 해요. 동경 OP에 의한 각. 의한 각을 세타를 한다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뭐죠? 뭐부터 구해야 되지 일단 우리가? OP에. 그렇죠. OP 길이부터.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랬습니까? 요게 이제 좀 풀이를 빨리 해드리기 위해서 모 선생님들이 여기에 삼각형을 내려서 그리게끔 가르치는 쌤들도 있는데 사실 좋은 접근은 아니에요. 왜냐면 정의는 정의 그대로 받아들이기 제일 좋은 거야. 알겠죠? 원래 정의는 삼각형 따위가 사실 없죠. 알겠죠? 원래 정의는 이 거리분의 그죠?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 원점으로부터 그 동경까지 그 점까지 거리분의 x 좌표가 코사인 그죠? 원래는 도형이 없는 거야. 저 좌표 갖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 얘는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저 거리분의 y 좌표 그죠? 탄젠트는 A분의 B, X좌표분의 Y좌표 이게 정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입각에서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 169번 풀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사실 이제 풀이하는 입장에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죠. 제일 먼저 하는 OP의 길이 구해야 되겠지. 13이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마이너스 13분의 5가 나와. 왜? 13분의 X좌표 이렇게. 알겠습니까? 사실 그림 없이 이렇게 딱 길이 구하고 탁탁탁 찍는 걸 나는 쌤 입장에서는 제일 잘 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왜? 정의가 딱 박혀 있다는 거지. 알겠죠? 정의는 원래 원점으로부터 동경 잡은 점까지 거리 분의 좌표로 얻는 거니까 이렇게. 알겠죠? 그런 상태가 정의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 정의 가지고 뒤에 뭐 삼각함수 값 구하기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어떤 성질들 증명을 위해서는 정의가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모든 증명을 정의를 변형을 시키죠. 변형을 시킨다는 건 뭔 소리냐면 요 길이, OP의 길이 있죠. OP의 길이를 1로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이 동경을 잡아주는 점피의 이 거리가 크든 작든 어차피 그 동경은 바뀌지 않으니까 삼각함수의 값은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막 증명을 할 건데 그걸 빨리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 길이는 중요하지 않잖아. 각에 영향 안 주니까. 그럼 얘를 1로 정하자. 그러면 이 거리가 1인 점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과서나 어떤 설명할 때 단위원을 그리는 거죠. 단위원이라는 건 반지름 1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딱 이 축을 세우는 거지. 1, 1 마이너스 1.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어느 동경을 잡던 간에 무조건 P를만 여기 잡았어. P가 A, B 칩시다. 그럼 여기 길이 무조건 얼마인 거야? 1로 내가 고정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야기가 편한 게 세타를 잡았을 때 코사인 세타가 뭔데? 그냥 X좌표. 왜? 어차피 거리 1로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를 변형한 거죠, 사실. 원래 정의인데 거리가 중요하지 않으니 야 거리를 1로 보면 편하잖아. 원 위의 정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변형을 시킨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B. 그냥 Y좌표 쓰면 돼. 탄젠트는 어차피 A분의 B야. 여기서 이 관계에서 이제 이런 성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는 크기가 마이너스 1과 1을 벗어날 수는 없어. 그죠? 왜? 각을 돌리면 X좌표가 어차피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마이너스 1 사이를. 각을 돌리면 Y좌표도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더 이상 커질 수가 없겠죠. 이런 범위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코사인 세타고 요게 사인 세타인데 원 위의 점이니까 이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일 거란 말이에요. 얘가 그 위의 점이니까 이런 성질도 여기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증명들 하기 쉬워지는 거야. 물론 여러분도 알고 있는 논리지만. 그렇죠? 그 탄젠트는 당연히 뭐다? 코분해서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인식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 1이 원이 있으면 각을 잡았을 때 만나는 그 점의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 X분의 Y가 탄젠트. 여기 이제 박혀 있는 거지. 그걸 통해서 뭐도 만들어내? 얘도 다 만드는 거야. 안토도 만들어내는 거죠. 왜? 야 각이 여기 있으면 플러스 플러스 예분의 1 플러스 다 플러스. 각이 여기 있어. 여기 잡고 생각해봐. 그죠?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은 플러스. 코분해서는 마이너스, 사인만 플러스잖아. 각을 여기 적으면 뭐 마이너스 예분의 1은 플러스, 탄젠트는 플러스네. 모든 이 성질의 모든 질문 다 제로하는 거야. 사인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겼어? 그것도 제로하는 거야. 그래서 삼각함수의 모든 증명사실이 다 예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쭈르르 나와버리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 잘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거. 값 구하기. 그것도 좀 넘어가야 돼.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갖출 게 생각보다 좀 짜질부리하게 많아서 알겠죠? 그거를 딱 잡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거니까.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건 쌤은 우리 이제 루쌤과 쌤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축 위의 동경의 값을 잡아 축 위의 동경을 풀어내는 방법과 두 번째 그 외의 값을 풀어내는 방법을 분리시켜놨죠. 이게 그 뒤에 풀이까지 연계하기 위한 접근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좀 불편한 친구들은 빨리 편하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특히나 이과 친구들은 필수로 필요할 것이고 이과는 나중에 미분을 하시고 이제 도함수 구하시고 처식하면요 그냥 막 사인 세타 x가 2분의 1, 6분의 8, 6분의 5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야 그 다음을 하기 때문에 알겠죠? 더 좀 간단해지긴 할 거예요. 축의 동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정의를 변형한 그죠? 단위원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인 2분의 3, 8 이거 얼마야? 마음에 얘기해주세요. 사인 2분의 3, 8 얼마야? 0이라고? 한 번 더 기회 줄게. 천천히 얘기해. 1이라고? 자, 정신 차려. 자, 천천히 해. 뭐 윤서가 다 천천히 하잖아, 이제. 야, 좋아, 오늘 윤서 마이너스 1. 좋아, 좋아. 야, 지금 이 시간감과 정답. 다 마음에 들었어. 아주 마음에 들었어. 아주. 우진아 천천히 하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왜 마이너스 1이냐면, 외우면 안 돼. 머릿속에 뭘 생각해? 저 원을 떠올리는 거야. 원이 딱 있어. 축도 딱 있어. 10초선에서 2분의 3파에 갔어. 여기 좌표가 얼마지? 0, 마이너스 1이야. 사인은 Y좌표야. 마이너스 1. 이렇게 풀길 바랍니다. 근데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사실 갖고 하는 정도는 선생님 저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저만의 툴이 명확한 게 있습니다. 인정. 그거 괜찮아. 좋아. 뭐 굳이 이건 안 바꿔도 돼. 알겠죠? 하지만 이건 꼭 바꿔줘. 알겠지? 그 외의 각은 숫자와 부호를 따로 보는 습관을 갖자. 알겠죠? 그러니까 축이의 동경은 말 그대로 0, 2분의 파이, 2분의 3 파이, 2파이 이런 것들은 원을 탁 떠올려서 좌표 여기인데 0,1, 1,0 x 좌표는 코사인, y는 사인 좌표로 잡는 게 더 빨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추천한 거예요. 알겠죠? 그 외의 각은 뭐 이런 거지. 사인 3으로 8 얼마야? 자, 두 가지 주문할게요. 숫자는 얼마야? 천천히 하세요. 숫자는 얼마야? 숫자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
좋아. 윤소은 완전 좋은데. 아, 5초 지키고 있고. 와, 정답 좋아. 2분의 루트 3. 그래서가 이거 봐봐. 시간 잘 지키잖아. 빨리 하지 마. 마이너스. 오케이. 부호는 마이너스 맞습니다. 알겠죠? 왜? 얘가 4, 4분의 각이니까. 얼싸 않고 이렇게 두 단계로 생각하는 소리야. 알겠지? 한 방에 보지 마. 헷갈리잖아. 알겠죠? 두 단계로 봐도 오래 걸리지 않아. 오히려 이걸 두 개로 분리시키는 게 다른 뭐 방정식을 푼다든지 더 연계된 학습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알겠죠? 분리시켜버리세요. 숫자 따로, 부호 따로.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했죠. 사인 3분의 5파이가 선생님 왜 이렇게 됩니까? 라는 걸 뭐 점검 삼아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1단계. 분모가 3분의 라인이야? 그러면 3분의 파이짜리 삼각 B가 필요하죠. P가 되어 있으니까 총정리 위주로 갈게요. 여기에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알겠죠? 이제 두 번째 2단계 부호 봐야지. 3분의 5파이가 몇 사분면이야? 각을 잘 파악해서 4, 4분의 각이니까 얼싸 않고 코사인만 플러스 사인은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써란 말이야. 알겠죠? 이 방식 편한 거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확장을 시켜버리면 결국 이런 상황이거든? 봐봐. 왜 우리가 저런 게 가능하냐면 사인 3분의 파이나 사인 3분의 2파이나 사인 3분의 1가 몇 파이죠? 4파이죠. 그 다음 사인 3분의 몇 파이죠? 5파이. 끝. 이게 한 바퀴 안에 들어있는 3분의 파이 라인들이죠. 그잖아. 6분의 파이도 4개밖에 없어요. 4분의 파이 4개밖에 없습니다. 저거 왜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건 아니고요. 이게 바로바로 오지 않는 친구들 선생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는 이 각에 대한 이해가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보면 쉬워. 얘는 그냥 3분의 파이 라인이잖아. 얘는 0 더하기 3분의 파이. 오케이? 얘는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얘는 이성분인 거지.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이걸 그 사인 함수 그래프로 말해요? 아니. 나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야. 사인 3분의 파이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성우 여기 있네. 그치? 요 값을 얘기하는 3분의 파이. 그치? 그러니까 분모가 3분의가 되는 게 항상 4개 있는데 나머지 한 게 어디 있냐면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뺀 게 있어. 3분의 2파이. 3, 4분의는요 파이에 3분의 파이 더하면 돼. 3분의 4파이. 그 다음 얘는 4, 4분은요 2파이에 3분의 파이 빼면 돼.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구조 이렇게 4개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선생님 저는 그걸 바라보는 게 너무 헷갈립니다 라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분자를 1씩 추가하면 되거든요. 3분의 1파이지 3분의 2파이가 있겠지 3분의 3파이는 약분되잖아. 3분의 파이 라인이 아니죠. 그럼 패스. 3분의 4파이가 있지 3분의 5파이가 있지 3분의 6파이는 한번 돌아서 끝. 오. 1, 2, 3, 4야. 6분의 마찬가지야. 6분의도 원래 이게 구조로 잘 보이는 친구들은요 6분의 파이가 있고 1, 4, 5면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2, 4, 5면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6분의 7파이, 3, 4, 5면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 6분의 11파이, 4, 4, 5면 그러네요. 요게 익숙해야 돼. 요게 베스트야. 근데 지금 헷갈린다. 1식 더해야겠네. 알겠습니까? 6분의 1파이가 있어요. 6분의 2파이 약분됩니다. 패스. 6분의 3파이 약분되고 6분의 4파이, 6분의 5파이 약분 안 돼요. 6분의 6파이 약분되고 6분의 7파이 약분 안 됩니다. 6분의 10, 신기한 거야. 하나씩밖에 없어 이렇게. 1, 4, 2, 4, 3, 4, 4, 4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 알겠죠? 한 바퀴 돌 때 어차피 그 라인은 4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게 어디에 적용돼? 예를 들면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0부터 X가 2파이래요. 답이 얼마일까요? 일단 사인이 2분의 1이니까 숫자와 부호 따로 보고 있어. 사인이 2분의 1이니까 어느 라인이야? 6분의 라인이야? 4분의 라인이야? 3분의 라인이야? 6분의 라인이죠. 얘 답은 6분의 6파일 거야. 윤서 얘는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건요 6분의 파이에서 튀어나오죠. 네. 그치? 이해돼요? 얘는 답이 6분의 파이 아니면 6분의 5파이 아니면 6분의 7파이 아니면 6분의 11파일 거라고. 이해됐어? 근데 사인 음수잖아. 사인 음수라면요 1 얼싸는 아닐 거니까 한코 그지? 3, 4와 4, 4는 정답. 이해됐어? 여기서 x는 뭐겠습니까? 3, 4분면요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6분의 7 또는 6분의 7파이입니다. 끝. 그러네요. 삼각함수 방정식은 사실 1분도 안 걸려 푸는데 선생님 그래프 안 그리는 거 필요 없는데 근데 부등식 때문에 그래프는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추세가 그래프에 대한 또 디테일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수능에서
그래서 그래프는 당연히 잘 그려야 되지만 이런 거 가지고 그릴 필요는 없다는 거지. 알겠죠? 부등식도 사실 이렇게 풀 수 있는 더 헷갈려요. 쌤도 원래 방정식을 세팅해주고 부등식도 뭔가 손 안 대고 풀게 하게끔 하려다가 내가 버려버렸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너무 실수해서 안 그리지는 않겠다. 머리에 담은 게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하는데 부등식은 그냥 그리는 게 낫고. 알겠죠? 방정식은 안 그려야 돼. 왜?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안 그리고 푸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방정식은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치환하는 문제도 다 풀려요. 그냥. 봐봐. 내가 좀 더 보여드릴게. 이제 방정식은 이제 라인만 잡으면 답을 금방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 그렇지? 그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봐봐. 사인스가 헷갈리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데 0부터 x가 4파이까지 아니 마이너스 파이부터 3파이까지 헷갈리게 가볼게요. 내가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당연히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씩 잡아내니까 그죠? 그럼 먼저 답부터 갈게. 사인이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 어느 라인이야? 3분의 파이 라인이에요. x는 얼마겠어? 일단 한 주기 안에부터가 0부터 2파이 안에서 알겠죠? 사인이 음수니까 3, 4와 4, 4겠네요. 그쵸? 그러면 오케이 3분의 4파이와 3분의 5파이입니다. 그죠? 쌤이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건 사실은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그 구조가 나는 익숙하니까 3분의 1, 3분의 2된 거예요. 그렇지 3분의 1, 3분의 2 쉽게 얘기하면 3분의 1은 1사분일 것이고 3분의 2는 2사분이고 4분의 3 약분되면 패스 4분의 4가 3사분이면 3분의 5가 4사분이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우리 봐도 되고 두 개 잡았어. 근데 선생님 범위가 나는 0부터 2파인데 범위가 더 넓은데요? 그래? 그럼 얘네들을 한 바퀴씩 돌려. 자 앞으로 먼저 갈게요. 마이너스 파이가 있으니까 얘를 한 바퀴 앞으로 돌리면 2파이를 빼야지. 자 여기서 2파이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그렇지. 범위하는 수가 맞고요. 여기서 2파이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파입니다. 넘어가요. 답이 안 되죠. 안 넘어가는구나? 미안하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되겠네. 그죠? 그치? 두 답입니다. 그 다음 2파이 넘어가니까 저쪽으로 한번 돌려줄 거 아니야. 얘 둘을 2파이씩 더해. 그럼 2파이 더하기 3분의 4파이가 3파이 넘어가 버리면 돼. 답이 안 나오겠네. 정답 4개. 이해했습니까? 야 범위가 넓어도 그래도 필요 없잖아. 그치? 왜? 0부터 2파이까지는 딱 보여서 얘 갖고 돌리면 돼. 그러면 끝. 이해했어? 그러면 어디까지 해결이 가능하냐면 잘 봐. 한번 더 할게. 사인. 이 어색한 친구들 좀만 연습해봐. 얘가 잠깐만요. 이분으로 할게요. 아니 마이너스 할게요. 예민하게 답이 나올 수 있게 잡아보려고요. x는 0부터 2파이까지 요게 아무래도 우리가 삼각 방정식부터 다시 까다로운 문제예요. 왜? 각이 지정을 하면